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담당 어상입니다. 이번 강좌는 우리가 단원별 기출문제 및 실전 모의고사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제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또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별로 다 나가면서 기출문제 중요한 포인트만 단원별로 나가고 다음에 나가서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다 또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 공법 중에서 오늘 이 강의에 나갈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은 12문제가 출제되죠. 그러면서 첫째, 총서리 부분은 출제되는 부분이 거의 빈약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계획 파트가 있습니다. 계획 파트. 계획 파트 가장 중요한 거. 전국토를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획 파트. 그 다음 두 번째는 용도를 구별해야 돼요. 왜? 사업하려면, 개발하려면 용도를 알아야 되겠죠. 적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 용도. 그 다음에 사업입니다. 사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군객 사업이 있고 비도시군객 사업이 있다. 그래서 도시군객 사업이 더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도시군객 사업은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도시군객 사업 때문에 일단은 금지가 돼요. 그리고 금지가 됐으면 그것이 사업 시행자한테 물어보죠.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없다고 하면 금지를 풀어줘요. 그걸 해제를 하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라고 배운 겁니다. 자, 도시군객 사업은 난개발을 없애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도시군객 사업도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난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해가지고요.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더라.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겠더라. 이런 관점에서 쓰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또 기반시설 부담 구역 이런 용어가 쓰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용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가격을 오르죠. 그럼 가격 규제하기 위해서 거래 규제.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은 몇 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 4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 계획 파트, 용도 파트, 사업 파트, 규제 파트. 알겠시겠죠? 자, 그럼 이 시간에 보면서 자, 전반적인 오늘 첫 개념이니까 이것이 어떤 쪽으로 출제되고 있었는가 하는 걸 갖다 한번 보도록 해 봅시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요, 법 자체가 많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몇 개의 법으로 다 출제되느냐, 그런다면, 여기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일명 이제 뭐라 하냐면, 국토계획법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쓰냐면, 국토계획법,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정도로 보게 되면 이제 고정화되어 있죠. 12문제. 그럼 전체 퍼센트라면 대개 35.7%다. 제가 이 지역사회도 잘 모르는데 이거 전국한다. 어렵죠, 그죠? 그렇게 마음 잘 가지고 하면 되겠고. 그럼 또 어떤 분이 어려우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럼 어려우면 안 하면 쉬운 거죠. 농지법 2문제 하고 합격하실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개발 제한 구역법이란 말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제외를 시켰어요. 언제서부터? 18회에서부터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겠고, 자, 오늘날 이제 하는 것 중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뭐 하는 거죠?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건설한 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형적으로 6문제로 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5% 정도가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도시 정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그래서 도시정비법이라고 해요. 도시정비법도 6문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져가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는 특히 위에 있는 건 전국토가 대상이 되는 것만, 이건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이건 이제 건축물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건축법, 주택법. 자, 건축법은요, 7문제, 주택법도 7문제가 출제되고 있더라. 이건 전체 대비해야 되는 퍼센테이지입니다. 다음, 산림법은 이제 폐지가 됐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산지관리법 출제됐다가 역시 제외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형적으로 똑같은 게 바로 무슨 법? 농지법.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보니까 몇 가지 법으로 다 되어져 있겠는가 하면 6개 법으로다가 나누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6개 법은 항상 주어지는데 농지법 2개.
자,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혹여시 나 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단지하지만 이 둘 중에 하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 도시민주관계획 그중 하나 건축법, 주택법 중에 하나 오늘 포인트를 세워서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두시고 그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셔도 적정한 선 60점은 나올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상 용어에 관한 거 요즘 출제되고 있지 않지만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드시 이럴 땐 이렇게 좀 생색을 냅시다. 옳은 것 틀린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꼭 뭐가 되냐면 습관화가 돼야 돼요. 갑자기 나는 머리는 분명히 눈은 옳은 걸 읽었는데 답은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꼭 하시면서 자 봅시다. 도시군 계획 그랬죠. 자 도시군 계획이다. 그러면 이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갖다 얘기하는 거냐? 자 이거는 특별시, 광역시, 요게 그 다음에 일반 시 요까지를 뭐라 그러면 도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이 있습니다. 이 군은요 우리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같은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광역시의 군은 뭐가 된다? 제외가 된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은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 계획 중에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광역 도시 계획이 아니라 자, 두 가지가 있죠. 요거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자, 뭐로 이루어진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타법에서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 알겠죠? 이걸 얘기하고 그 중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이면서 나중에 도시군 관리 수립에 뭐가 되냐면 지침이 되는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네요. 자, 2번 공공시설이라고 했죠? 공공시설. 자, 공공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결정. 이건 틀렸죠. 우리가 기반시설이 있다면 이만한 기반시설이 있다. 그럼 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요놈으로 결정합니다. 자, 뭘 한다?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뭐다 결정을 해요? 꼭 여러분들 아실 것,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자, 그래서 요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그 이 도시군 관리 결정된 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아니라 자, 뭘 갖다 얘기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은 도시군 계획 뭐다? 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 아직도 모르면 우리 동네까지 뭘 놔주세요? 자, 우리 동네까지 수도 놔주세요. 전기 놔주세요. 아직 계획 없습니다. 그 계획이 방금 얘기했던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관해서 자, 분명히 틀렸죠.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군은 들어간다 했어요?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자, 뭐 했어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대해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광시, 군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기본적 공간구조를 제시한 종합계획이다. 그래줘야 되겠죠. 그럼 역시 X.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무슨 계획? 종합계획이다. 오케이. 당연히 맞는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네요. 다음 여기 용도구역이라 했죠. 자, 여러분들 용도구역은 대한민국 땅 때 1차적으로 하는 걸 용도지역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적인 게 용도지구, 3차적으로 하는 게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자, 용도, 지역과 지구의 행위 제한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시킨 거예요. 왜 완화시키느냐? 이거는요, 스폴 현상 방지. 그러니까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정,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뭐라 한다? 우리가 용도 구역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답은 몇 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현우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역시 뭐하다 틀린 것 그려놨네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자, 요게 틀렸죠. 장기계획이죠. 몇 년 단위가 되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10년 단위로 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 자, 이 10년 단위를 토대로 한다. 요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경우냐? 요런 10년 단위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요런 형태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도시군 정비 기본계획. 이거는 정비법에 쓰는 거예요. 거기만 10년 단위죠. 여기는 그게 아니라 10년 단위가 아니라 자, 장기계획이구나. 그래서 장기계획.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는 이제 실무가 틀리죠. 그래서 X, 오케이. 장기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는 국토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광역계획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군에 있다. 그러면 누가 이걸 갖다가 지정해 줄 거냐면 도지사가 지정해 줘요. 그럼 여기 있는 시장 군수가 수립해가지고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여하튼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거냐? 이때는 국토장관이 지정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국토장관한테 승인받는 겁니다. 자, 공동으로 수립해가지고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겠죠. 옳은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정의할 때 자, 당연히 요건 옳은 거고 그다음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변경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4번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자, 이게 중요하죠. 공동 또는 단독으로 자, 국토장관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조심할 것은 뭐를 조심해야 될 거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뭐가 중요한 거냐? 요놈이 중요한 거예요. 단독. 왜 그러냐? 단독으로 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기한을 정해서 조정을 권고한다 하는 것을 알아주세요. 자, 뭘 정해서? 기한을 정해서 조정을 권고한다. 자, 둘이 왔을 때는 기한 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 출석해, 너 출석해, 의견 제출해.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진 내용을 반드시 뭐 한다면 반영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장관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소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에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행위자가 아닌 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누가? 행정청이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답은 맞고 틀린 것은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장기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문제를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3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인후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거네요. 관한 설명으로 역시 옳은 것은 그거네요.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가 있는가? 요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오직, only, 오직 누가 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 시장, 군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도 없고 국토장관도 없습니다. 오직 수립권자는 이자뿐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군수는 관할구에 대해서만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아니죠. 원래는 이 사람들이 자기 관할에 대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플러스 인접지도 가능해요. 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인접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전 협의 통해서 인접지. 자, 그러면 이때 인접지를 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접지를 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 그런 사례가 있었냐 없었냐? 있습니다. 자, 구미시라는 데가 있는데 구미시는 그 옆에 김포시, 우리가 김천시가 있어요. 김천시의 아포읍을 포함시킨 적이 있고 또 칠곡군의 북산면을 포함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 단위까지 포함시키더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내용과 다를 때는 요게 다르면요.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하도록 돼 있다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하도록 돼 있다? 우선 적용한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선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리가 무슨 소리냐? 자,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뭐가? 요거. 그러면 수도권은 반드시 해야 돼. 인구 딸 거 없어요. 위치, 인구 감소 이거 딸 거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같이 하는 인구 얼마? 10만 이하의 시군. 자, 그러니까 7만이니까 가능하네요. 얼마 이하의 시군이니까 10만 이하의 시군.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면 아니할 수 있다. 근데 수도권은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로다 시험 문제 정답하면 요놈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경우에는 공채역이죠. 아니죠. 법에서요. 우리는 이 변경행위다. 그러면 요거는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행위다. 이렇게. 변경행위는 무슨 행위? 새로운 행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토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요거는 아니고요. 자, 앞서 여기 배웠죠. 자,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느냐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알 수 있네요. 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장 군수인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확정하면 되겠고 요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X가 되네요. 그럼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이라고 쓰면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다음 4번을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매년도도 출제되니까 제가 두 가지를 갖다 한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오케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뭐에 관한 거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음 역시 뭐 하라는 걸 고르라는 거죠? 틀린 걸 고르라는 그랬죠? 그럼 X. 그럼 여기는 맞는 거고.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게 틀렸네요. 요것이 우리는 대개 행정계획과 관련됐다. 그럼 이 행정계획과 관련됐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걸 보시면 이 국토장관이 정한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꼭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행정계획. 그럼 그 기준은 누가 정한다면 국토장관이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걸 잘 아실 수 있네요. 그 다음 시장 군수는 도시군기물 수립할 때 미리 당의 시군의회 의견 듣는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군의회 의견을 들으면서도 플러스 걷다가 누가 있냐면 자, 이 자체에 대해서는 시군의회만 있는 거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 누가 그러냐? 지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거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군기를 수립하여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역시 X가 되겠죠. 왜? 이건 기출문제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정답이다 오늘날. 자, 이거는 앞서 얘기했죠. 승인받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확정하면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확정하면 되는구나. 확정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5번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자,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도 몇 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 똑같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제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번과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런 걸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5번 문제를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무슨 성 검토?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미한 경우는 제외다 그랬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우리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요, 몇 가지라느냐? 첫째, 토지 적성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성 검토. 요번에 새로 또 추가된 것이 뭐가 있느냐? 요걸 아셔야 돼. 뭐가 추가됐느냐? 그러면 요 말이 추가됐다. 재해 취약성 분석까지도 추가됐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할 것이다. 그러면 모두가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모두 다가 생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되면 역시 뭐를 볼 수 있냐면 난개발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자,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 있죠? 자,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네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에 기반시설을 지하겠다. 그러면 환경성 검토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소리랑도 같은 의미가 아님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럼 환경성 검토만 생략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전략적 환경영향 평가했다.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과 구별해 주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6번을 한번 봐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겠습니다. 틀린 거. 자, 여기서 보면 무엇보다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건, 자, 뭐가 그런 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될 거냐 이렇게 주어진다면요. 자,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주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의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맞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봤을 때 그 내용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주어진다면 자, 이런 말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기지란 말 다 쓸 수도 있어요. 좀 무식하죠. 근데 그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냐? 지금 이 주기지라는 것은
자,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뭐에 관한 사항이냐? 요거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 뭐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그래서, 주민에 관한 사항으로서 두 가지다. 그래서 주민에 의해서 나타난 주민의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기반시설 설치 정비, 지구단위 계획, 요 내용에 관한 사항이 바로 주기지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주민의 주기지 그러면 요거를 입안자한테 제안하면 45일 플러스 부득이한 경우 1회 안에서 30일,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2번,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 그럼 여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소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런 사람들을 기득권이라 그러죠. 이 기득권은요, 존중해 주는데 시가화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부, 수시는 3개월 내 뭐하면 되면 신고하면 된다. 몇 개월에 신고하면 된다? 3개월 내 신고하면 된다.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토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 누가? 국토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좀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냐면요. 이런 경우는 한 번쯤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말로다 우리가 쓸 수가 있냐면 이런 의미로다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사항을 주어진다면, 자, 우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여기 도시군관리계획 계획을 갖다가 입안하겠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자체를 갖다가 입안한다. 그럼 이때 입안권자를 갖다가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데, 입안권자가 있다면 이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 문제는 결정권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 결정권자에 대한 이야기다. 볼 수 있어요. 이때 이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되느냐? 시도지사가 있겠고 대도시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야. 시도지사가 있고 누가 있다? 대도시장.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특히 시장 군수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면 누가 있느냐? 주어졌을 때, 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논리에서 본다면, 자, 이게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됐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이루어진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누가 이루어진다? 시장 군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시장 군수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있을 수 있으면 국토장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국토장관은 뭐라고 우리끼리 공부하는 거냐? 그런다면 국, 수, 개, 시, 입. 국수를 개시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뭐냐? 국토장관이 입안한 거, 국토장관이 결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국토장관이 하는 겁니다. 여기는 조심할 게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된 시가화 조정구역.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계획, 구역계획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수산자원 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국수개시입, 그래서 국개시입 이렇게 가져가면 나름대로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에 설치하는 계획은 뭘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이게 도시군계획 시설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5번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는 자, 누구의
필요하다. 주민의 의견 정치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어렵지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2번. 그래서 수시는 3개월 그렇게 우리끼리 보세요. 자, 원칙적으로 기득권은 그냥 합니다. 근데 뭐만큼은 수시는 3개월. 이렇게 우리끼리 공부하시면 아주 쉽게 문제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념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1번. 위반권자가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을 위반하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었다. 맞죠. 이거 뭐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용광기 이렇게 배웠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용. 그 다음에 나가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광역시설 관련된 거, 주요 기반시설. 그래서 용광기 외우는 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 사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시장 군수는 10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구역,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자, 10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아니라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러니까 틀렸네요. 자,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 아니죠. 요거는 이제 뭐 한 날? 지형도면 작성 고시한 날. 지형도면 작성 고시한 날.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주민으로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한된 도시군의 위반 결정에 위반 결정에 필요한 것이 필요하면 전부를 제한자에 부담시켜도 아니죠. 제한자와 협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뭐에 관한 사람이면 can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관부에 실효일자 및 실효 사유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 서면 통보할 필요 없어요. 자, 고시만 하면 다음 지형도면 작성 고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실효가 돼요. 실효가 되면 고시하는 거지 통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 그러면 몇 번이라는 걸 잘 알 수 있겠어요? 1번이 정확한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념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아닌 것. 그럼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특광자 시장군수가 하네요. 자, 개발의 허가 때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를 할 때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여기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이 사람이 예외적으로다. 국토 장관이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 지구단위 계획은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국토장관도 할 수 있겠고 장관도 할 수 있겠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겠고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자, 누가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원칙적으로 이건 용도 지역 지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뭐로 정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다.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나 할 수 있냐면 틀린 답 1번이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가 바로 여기에 시험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9번 문제를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 9번 문제는
국토의 객미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국토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과계시군은 제외다. 맞습니다. 오케이.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서를 첨부해서 기반시설 주기지 맞죠? 제한할 수 있다. 당연히 옳은 표현 아닙니까? 주기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 다음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하여 절차로서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조례로 정한다. 맞습니다. 조례 정하는 것 꼭. 그 다음에 4번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하냐. 자, 요거 앞에서 얘기했죠. 3개월 내 뭐하라 했죠? 신고하라. 몇 개월 내 신고? 3개월 내 신고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 공동심의 맞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했으면 공동심의한다 하는 거 꼭 명심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이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 4번 그러면 지금까지가 뭐에 대한 사안을 갖다 얘기했다 볼 수 있으면 용도에 대한 관점이 있는 용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계획, 소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까지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뭐에 대해서 나가도록 할 것이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